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9월 16일 국내 시장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장 시작 전에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날 미증시부터 좀 보죠. 다우산업은 0.68%, 나스닥은 0.82%, 양지수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 상승폭은 호재가 있다던가 긍정적인 이슈로 올랐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FOMC 회의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우사 같은 경우는 121선을 쉽게 내주지 않을 거라고 했죠. 자, 그 121선에서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 순간적으로 시장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를 하셔야 돼요. 미증시는 요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의 이슈 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시장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딱히 미증시에 국내 증시가 아주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거예요. 실제로 어제 미증시 박살났어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중국 증시를 우선적으로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당분간은 FOMC 회의 전까지는 그렇게 미증시는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도록 하고요. 에너지 관련주들 좀 올라갔죠. 전날 유가 재고량이 좀 줄었다. 공급량이 줄었다는 의미예요. 공급량이 줄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서 에너지 관련주들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지속적 이슈라기보다는 단발성 이슈로 유가 가격이 뽕 하고 올라간 거예요. 결국 다시 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뉴스 보고 에너지 관련주 지금 몰빵해서 들어가야지 이런 관점은 좀 별로인 것 같고 다만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윗갭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일전에 못 메꿨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라던가 위드 코로나 돼서 원유의 수요가 올라갔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중동의 리스크까지 발생이 되면 공급량은 줄고 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가가 순간적으로 꽤나 크게 급등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유가 관련주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들은 맞아요. 다만 일전에 아래에 갭자리를 하나씩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까지는 밀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염두하고 포트에 일부는 넣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부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오늘같이 갑자기 뭐 유가가 급등을 했대요. 2% 3% 재고량 감소로 인해서 올라갈 때요. 해서 아침에 꼼지락거리면서 올라가 주면 그때 좀 일부 팔고 떨어지면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포트의 약비중 정도는 사고 팔고 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이슈 같은 거 조금 체크를 해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것 외 중개 거래소는 내일부터 원화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죠.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래소 쓰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원화 가능한 이쪽 거래소들로 모인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쪽에 매출은 괜찮아지겠죠. 업비트 같은 경우 관련주는 우리기술투자 대표적이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윗갭이 살려둔 상태예요. 여기 살려둔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7,800원 정도 선까지 나눠서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0일선 깨지 않고 자리 잘 지켜주고 있죠. 8,700원, 8,7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딱 갭자리는 여기긴 한데 갭자리 꽉 채우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윗골이 달면서 순간적으로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700원 정도를 좀 보수적인 단기 목표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가 대비 8,700원이면 꽤 높죠. 비덴트도 마찬가지고 비덴트도 지금 자리가 딱 반등 자리죠. 얘도 한 1,500원? 1,5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위에 갭자리 살아있어요. 4,400원까지 빠져봐야 그렇게 손실 크지 않습니다. 윗갭자리를 목표로.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갭자리가 살아있는 게 지금 두 종목이 있죠. 다만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가치보다도 비트코인 시세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술처도 이 60일선에서 크게 벗어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60일선 기준으로 한 3% 정도 종가 마감을 하루 이상 지속한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얘가 60일선을 이탈을 했어. 내일까지 회복을 못하고 또 빠졌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절반 이상 손절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북한이 동해상에다가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죠. 장중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굳이 대북주들이 큰 움직임들이 없었죠. 좀 둔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저녁에 김여정이 속보 떴죠. 그 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뱉어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그런 발언을 했어요. 뭐 그래서 일단은 대북주가 좀 약간 겁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 뭐 안보리 긴급 소집을 한다 막 또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 오늘 대북주가 흔들리게 되면 이거는 더 살 수 있는 기회가라고 보여져요. 뭐 그렇게 막 상승폭 하락폭이 크고 박살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빅텍 꼼지락꼼지락 올라갈 수 있겠죠. 빅텍도 진짜 오랜 시간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지금 이 정도 기간을 거의 고점하고 저점을 일정 수준으로 해서 흔들어 놨는데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로 정말 큰 시세를 보여주던가 아래로 크게 무너지게 돼요. 빅텍은 아래에 갭자리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횡보 기간이 길다? 이렇게 중간중간 슈팅 나올 때 제대로 못 나오면 되게 머리 아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빅텍이나 스페코, 한일단조 이런 방산주들 들어가시는 분들은 투자 기간을 길게 볼 게 아니라 손절가 뭐 한 3, 4%, 익절가도 3, 4% 이런 느낌으로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국내 채용 시장이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죠. 예전에는 뭐 공채 이런 식으로 채용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수시 채용을 좀 기업들이 많이 하는 모양새인데 고용 지표 회복, 뭔가 경제가 회복됐다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는 역시 일자리겠죠. 자, 일자리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그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자리 관련주들도 그래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윌비스. 자, 윌비스 같은 경우도 뒤에 거래량 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현재 자리도 60일, 120일선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2,300원 요 자리 추세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2,700원, 1차는 2,600원, 뭐 800원 요 정도 선까지는 상승폭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300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고 2,300원 이탈하면은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아래에서 다시 복수전 해도 되거든요. 아래 갭자리도 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300원을 이탈하면 뭐 한 번에 다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분할로 조금씩 조금씩 숙제하고 만약에 2,100원이나 이 정도 수준까지 내가 일부 손절했는데 여기까지 다시 밀렸다. 여기서 손절했던 거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복수전을 노려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사람인의 HR 지금 되게 길게 우상향 추세를 유지했던 종목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자, 요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우상향 추세를 이어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저점 수준을 일정하게 만들면서 박스권을 그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0일선 뚫으면은 다시 한 번 더 51,500원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일자리 관련주죠. 일자리 관련주니까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아래로 지지선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런 거는 47,000원? 47,0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엄청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어요. 종가 기준 47,000원이에요. 장중에 뭐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끝났는데 딱 46,900원이야. 그럼 다음날 시초가까지는 한번 보세요. 뭐 요런 식으로. 원티드랩.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뭐 차트가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 정도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얘 거래량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좀 적다라는 게 흠이기는 한데 이것도 눈여겨보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에스코넥. 에스코넥도 지금 되게 간당간당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손절가 잡기가 조금 수월한 거죠. 손절을 한다고 해도 손실폭이 뭐 3% 이내로 끊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먹으면 이런 게 먹으면 10% 잃으면 한 4% 3% 정도 되는 거니까 괜찮죠. 그럼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2,000원 자리를 2거래일 이상 이탈해서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눈여겨 보셔도 아니 그때 손절하면 돼요. 2거래 이상 회복하지 못하면 그래 봐야 손실폭이 얼마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뭐 2120원, 30원 요 정도로 잡고 들어가도 괜찮고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다 지금 손절가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얘네들이 지속적 이슈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내가 손절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슈, 이런 종목들 말고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 말고 좀 지속적으로 이슈가 깔려 있는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뭐냐고요? 그런 종목들이 뭐냐면 제가 맨날 말해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하시면 될 거고 어제 영상에서 크리스 FNC도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아드렸어요. 지금 자리부터 어디까지 61선까지 어느 구간에서 몇 번 나눠서 사고 어느 정도 사면 좋은지 이런 거 다 잡아드렸으니까 어제 저녁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죠.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이렇다 할 이슈 없이 이번 주 내내 지루할 거예요. 내일까지도 지루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추석 연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매수세보다는 매도세나 관망세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지루하시긴 하겠지만 어, 뭐 조심해야 돼요. 지루하다고 지금 막 급등하는 종목 막 신나게 장 초반에 특히 급등하는 거 있죠. 장 초반에 급등하는 거 잘못 따라잡으면 윗꼬리 달고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추가 상승폭이 시초가 9시 땡 한 가격이 최고가라는 건 아니에요. 뭐 9시 5분 10분까지 막 변동성 보여주면서 고점을 갱신할 수는 있어도 장 막판에 보면 결국 밀리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거 상한가 가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한 3% 먹으면 짧게 잘 먹었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시는 게 현 시장에서 훨씬 좋습니다. 그렇단 소리는 어느 정도 내가 구간을 봐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실시간 대응도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근데 돈은 벌고 싶어. 그러니까 들어갈래. 이런 건 진짜 욕심입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려고 애쓸 시장이 아니에요.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현금화에 집중하는 시장이지. 내가 본전이 아니어도 지금 시장 어찌 보면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2%인데 2%만 더 올라가면 본전이야 이런 생각으로 뭉쓰다가 거기서부터 또 빠지면 그때는 또 아무것도 못하고 물려있고 이게 반복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시장이다. 수익을 보려고 노력하는 시장은 아니다. 요것만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